지호는 이상하게 변해가는 동생 지광이 근심스러웠다. 점점 커가면서 지광은 집안의 문제거리가 되어갔다. 갖은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친구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인 지호도 폭력의 대상이 되긴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덜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광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유독 지광을 아껴했던 할아버지는 지하실에 다양한 물건들을 쌓아놓곤 했다. 모두 길에서 주워온 것들로 그곳은 할아버지 외에 출입 금지였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지호 지광 형제는 몰래 지하실에 들어가 놀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주광이 지하실 구석에 있던 조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조각상이란 것이 돌을 손에 쥔 남자의 형체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지광이 그것에 매료된 것이다. 그 후론 놀 생각도 않고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다가 급기야 할아버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지하실 조각상 저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맹랑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었다. 지하실 금지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거기 있는 물건을 달라니 지호로서는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할아버지 또한 절대 안 된다며 호통을 쳤다. 할아버지 그거 저 주세요. 제발요. 지광은 몇 날 며칠 울고 떼를 쓰며 졸라댔고 마침내 조각상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내 거야, 내 거. 원래부터도 욕심이 많던 지광이지만 그때의 눈빛은 무서울이 많지 탐욕스러웠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호는 동생이 걱정스러웠지만 부모님께 내색하지는 않았다. 부모님은 오히려 집념이 있다며 지광을 칭찬해 맞이 않았다. 그날 이후 지광은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런 지광의 손에는 조각상을 따라하듯 돌덩이가 들려 있었다. 세월이 흘러 중학생이 된 지광은 학교에서 싸움장이 되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집안에서 지광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광은 가족들에게까지 욕설과 주먹질을 일삼았다. 저 자식은 악마야, 악마. 대학생이 된 지호는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했다. 하지만 방학이 되어 집에 갈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지광은 집안의 폭군으로 군림했고 부모님은 두려움에 길들여진 부하 같았다. 내 성질 알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말라고. 부모님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지광이 하는 말이었다. 지호 또한 동생을 제지하지 못한 채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기숙사로 돌아가기 며칠 전 지호는 잠결에 갈증을 느껴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동생 지광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호는 슬그머니 방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선 동생이 조각상과 손을 맞잡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엄마 아빠를 처리할 때라고? 알겠어. 분명 조각상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순간 지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조각상이랑 지광이랑 꼭 닮았잖아? 지호의 머리에 섬뜩한 생각이 스쳐갔다. 혹시 지광이가 이제껏 조각상의 조정을 받고 있던 건가? 다음 날부터 지호는 바짝 지광을 경계했다. 언제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날 저녁 지광은 잔뜩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지광의 재킷 안에 무언가가 불룩하게 숨겨져 있었다. 혹시 저게 무기? 지호는 한껏 긴장한 채 언제라도 지광을 덮칠 준비를 했다. 지광인 조각상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야. 부모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잠시 제 방에 들어갔던 지광은 다시 거실로 나와 엄마에게 다가갔다. 안 돼. 절대로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지호는 순식간에 지광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은 때문인지 술기운 때문인지 지호의 공격은 먹혀들었다. 웬일인지 지광은 전혀 반격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주먹 세례를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까지 띄어 보였다. 지광의 입에서는 금세 피가 흘렀고 이마마저 찢어졌다. 지호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담아 미친 듯이 주먹을 날렸다. 그만해! 그러다 지광이 죽겠어! 엄마와 아빠가 지호를 뜯어말리며 지광을 부둥켜 안았다. 엄마, 이거. 지광은 품에서 꺼낸 물건을 엄마에게 건넸다. 그것은 작은 선물 상자였다. 나도 자식 노릇 해보겠다고 힘들게 준비한 선물인데 형이 방해를 넣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호는 당황했다. 그런 지호를 부모님은 매섭게 노려보았다. 지호,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래, 이건 너무 심하잖니, 동생한테. 부모님의 호령에 지호는 풀 죽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한나절 이상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을 무렵 지호는 허기를 느끼며 방을 나섰다. 이거 왜 이래? 지호의 방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다. 분명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역시 지강이 이 자식이 문을... 지호는 거세게 문을 두들겼지만 밖에선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다시 밤이 오고 허기에 지쳐 침대에 누워있던 지호의 귀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공포에 질린 부모님의 소리였다. 지금아, 왜 이래? 아버지의 외침에 이어 엄마의 비명이 들려왔다. 저 자식이 결국... 지호는 다급한 마음에 문을 향해 온몸을 내던졌다. 꿈쩍도 않는 문을 향해 몸을 부딪히기를 수십 번. 시끌벅적하던 바깥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졌다. 지호는 불안감에 휩싸여 더욱 거세게 문을 내리쳤다. 덜컹!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지호는 고요에 휩싸인 거실로 나왔다. 이럴 수가... 지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 바닥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길게 늘어진 붉은 자국은 현관을 거쳐 할아버지의 지하실로 향하고 있었다. 지호는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다가 거친 발소리에 지광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방으로 들어온 지광은 조각상과 대화를 시작했다. 어때 내 솜씨 멋지지? 근데 형은 어쩌지? 형도 처리해야 하잖아. 지광은 잠시 조각상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듯 했다. 그냥 두라고? 그래도 되겠어? 지광의 벽장에 숨어 모든 걸 듣고 있던 지호는 벌컥 벽장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날듯이 지광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광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한낱 너 같은 인간이 날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정체가 뭐야? 순간 지호의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혹시 저 조각상을 없애면? 지호는 재빨리 조각상으로 몸을 날려 있는 힘껏 지광에게 내리쳤다. 조각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지광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제 끝인가? 지호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왔고 처참한 사건은 언론을 뒤덮었다. 병원에 실려간 지광은 한동안 의식불명이다 한참 만에 깨어났다. 동생 지광이 범인이라는 지호의 증언은 지광이 깨어나면서 거짓말이 되었다. 아무도 지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지광은 철저히 피해자가 되었다. 지호는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극형을 선고받았다. 좌절감에 휩싸인 지호는 결국 구치소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형 지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지광의 입에 야릇한 미소가 흘렀다. 멍청한 지호 형, 내가 조각상 따위에게 조종당할 거라고 생각했나?
조각상은 내 장난감일 뿐이라고. 자신의 방 한 구석에서 지광은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상자 안에는 조각상 조각들이 아무렇게나 담겨져 있었다. 상자를 내다버리는 지광의 얼굴에 섬뜩한 기운이 흘러넘쳤다.